자, 오늘 수학상을 한번 천천히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수학상을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상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가 확실히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진도상으로는 수학상이 상당히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내용을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계속 뭔가 외워야 되고 이해할 건 없고 공식이 많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항식 연산을 배울 때 이제 곱셈 공식 했던 것들 다시 외워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항이 이제 3개짜리를 제곱한다거나 아니면 항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를 전체 3제곱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다른 그 차수 계산하는 것도 외워야 되고요. 이제 요걸 하면 이제 중3 때 싫어했던 인수분해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다 총 정리를 하면 방정식, 부등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것들이 총 출동하죠. 그래서 수학학은 그래도 집합 명제에서 조금 집합에서는 좀 할만하고 그 다음에 뭐 함수에서는 조금 버겁지만 그 뒤에 부분이 이제 경우의 수밖에 없어서 예전에보다 확실히 좀 하는 쉬워졌습니다. 상 거의 그대로인데 이제 빠진 게 예전에 부등식 영역이라고 있었어요. 부등식 영역 이거 빠졌고요. 그리고 그 연립방정식에서 이렇게 항이 3개짜리인 연립방정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빠진 거나 뭐 추가된 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다항식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용어 정리를 하죠. 용어도 아마 중학교 때 한번 정리를 했을 거예요. 이런 거 일단은 다항식, 단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은 일단 한 개도 포함합니다. 한 개도 포함하고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러니까 항이 만약에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7 뭐 이제 y도 하나 써볼게요. 3y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항이 몇 개냐 했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서 이제 합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항을 3x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x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가 항입니다. 그러니까 단항식이 총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이라 함은 일단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한 개도 돼요. 한 개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항식이 있으면 그 안에 단항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항식은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뭐 3x제곱, 3x 세제곱, 세제곱. 이게 단항식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객관식에서 이런 거 물어보죠. 3x 세제곱은 다항식이다.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도 옳은 거죠. 한 개 또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항은 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러니까 수나 이렇게 문자의 곱하기를 이제 생략해서 쓰죠. 중1 때 문자화식에서 곱하기는 생략해서 쓴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풀어서 있어도 2가 따로 항이고 x가 따로 항이 아니고 2x제곱 이 전체가 하나의 항인 거죠. 그리고 상수항. 상수항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숫자만 있는 거.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이렇게 7 같은 거 이런 거를 상수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뭐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뭐 둘이 계산을 해야겠지만 일단 마이너스 3도 상수항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문자에 곱해진 뭐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가 무엇이냐? 2가 x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무엇이냐? 마이너스 3. 그리고 y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3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3xy 플러스 2x 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또 2x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x의 개수는 무엇이냐 했을 때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x에 관한 개수는 3y가 됩니다. x의 개수 여기서는 이게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3이겠죠. 뭐. 그리고 y의 개수는 그럼 무엇이냐? y의 개수가 3의 x입니다. 그래서 y의 개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명시를 해줘요. 뭐의 개수냐? 그러면은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개수가 됩니다. 항상 숫자만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수는, 항의 차수는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몇 차냐? 2차죠. 얘도 2차입니다. 일단은 항의 차수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다항식의 차수에서 다항식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 이런 거 2차식이라고 말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말하면 2차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x, y가 섞여 있으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y 제곱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이 식은 일단 문제에서 주어져요. x제곱을 말하고 싶으면은 x에 대한 차수가 몇 차식이냐 했을 때 2차식입니다. 그리고 x제곱에 만약에 개수를 물어보면 x제곱으로 묶어야 돼요. y 빼기 3이 개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에 관한 몇 차식이냐 했을 때는 2차식입니다. 그럼 그냥 전체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몇 차식입니까 하면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니까 특정 문자를 안 말했죠. 그러면 x제곱이랑 y가 하나 합쳐서 3차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안 나오고 이제 문제에서 보통 주어집니다. x제곱 이런 x에 관해서 몇 차식입니까? 그러면 2차식. y에 관해서 몇 차식입니까? 2차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3으로 쓰거든요. 3으로 써서 y에 관한 3차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이런 식을 보시고 이런 거를 보고 x에 관한 2차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류항은 특정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그러니까 3x제곱과 동류항은 4x제곱도 동류항이죠. 마이너스 4x제곱도 동류항입니다. 그럼 뭐 xy랑 동류항은 7xy 동류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문자가 똑같으면서 차수까지 똑같은 거 그거를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항을 이제 배우는 건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 더샘플셈을 하기 위해서 배우겠죠. 그 다음엔 다항식 정리, 다항식 정리를 어떻게 하냐. 보통은 대부분 문제는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은 이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순서대로 나타내는 거. 오름차순은 반대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식을 하나 아무거나 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동량도 하나 써볼게요. 다 플러스면 재미없으니까 마이너스 13x 빼기 1y. 자, 그러면 일단은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쓰겠습니다. 내림차순은 그러면 x제곱, x세제곱 있죠. 그럼 이것도 x세제곱을 뒤에 쓰고 y제곱을 앞에 쓰는 게 조금 보기가 편합니다. 보기가. 그 다음에 이제 y x제곱. 자, 그 다음에는 이제 x 1차 계산해야 되니까 빼기 6x.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2y 플러스 9. 아니면 9 플러스 2y라고 써도 되나요? 하면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x에 관해서 내림차순만 신경 쓰면 되고, 이건 반대로 올리면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했을 때는 2y 플러스 3을 먼저 쓰고요. 이게 상수항에 해당하니까 x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거꾸로 마이너스 6x를 써야 되는데 플러스를 써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y에 관한 내림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y에 관해서 내림차순. 그러면 y는 제일 높은 게 y제곱이네요. y제곱 x세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 y네요. x제곱 y인데 요거 y를 묶어야겠네요. y는 좀 묶어야겠습니다. x제곱이랑 아까 y 계산한 요 2랑 둘이 묶어서 내림차순으로 써줘야 되고요. 지금 y제곱 y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림차순은 거꾸로 하면 되시고요. 이렇게 일단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덧셈뺄셈을 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이거 연산법칙을 다루게 되면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한다.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거 보면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죠. 자, 그래서 교환법칙은 무엇이냐 했을 때 A, B를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서로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만약에 B까지 다항식이면 이렇게 결합을 해도 되고, 그리고 A를 그냥 쓰겠습니다. A, B랑 C랑 결합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덧셈의 법칙 안에는 뺄셈의 법칙은 없지만 A 안에 뺄셈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그냥 덧셈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A 빼기 B는 교환법칙은 당연히 안 되죠. 교환법칙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뺄셈은 B 빼기 A는 당연히 안 되겠고, 대신에 덧셈은 결합법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으면 교환법칙이 되겠죠. 이런 건 교환법칙, 덧셈은 교환법칙이 된다는 거. 그래서 괄호를 생략하면은 이게 나타낼 수 있냐. 그래서 빼기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이거랑 A가 한번 더 쓰네요. C를 쓰겠습니다. 이 값이랑 다르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분배 법칙. 이것도 처음에 배우면 학생들이 항상 헷갈려고 어려워하고 빼먹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덧셈을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문제는 덜 다루고 개념 위주로 설명을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거랑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곱셈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한번 싹 하고 곱셈 공식 변형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눗셈 전까지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곱셈 공식에 대해서 설명할 거는 거의 외우라고 하는 거 위주인데, 거기서도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계산해도 돼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A, B, C가 지금 다 다항식입니다.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하고요. 뭐 여기서는 이제 분배 법칙이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AB 더하기 AC. 이거 거꾸로 하는 것도 인수분해 중3 때 배우긴 합니다만, 이 형태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제 곱셈 공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이 아마 여기 4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이에요. 여기서 특히 많이 쓰이는 건 이거 완전 제곱식, 2차 함수 할 때도 완전 제곱식, 뭐 반의 제곱을 뭐 뺐다 뺐다 해라 막 그런 것도 배우면서 꼭지점 걸 때 그런 것도 하면서 아무튼 완전 제곱식이 중요히 다루고요. 곱셈 공식 변형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합차 공식이라고 그래서 아예 얘가 공식처럼 합차 공식 써봐라 하면은 요걸 쓰면 되죠. 얘는 나중에 수열의 극함에서도 다루게 될 거고요. 유리화, 실수화 뭐 그런 거 할 때 다루게 되고, 이제 여기 단원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복소수 할 때도 다루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 양쪽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계속 나와요, 이 공식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그냥 뭐 인수분해 하면서도 왔다 갔다 이제 연습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합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곱이 들어가고, 요게 이제 방정식에서도 하면은 뭐 근각에서 관계 합곱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거까지는 일단 중학교 때는 배우긴 배우죠. 이제 뭐 중학교 때 뭐 A, C 쓰고 B, PD, B, D 써서 뭐 이렇게 관계 AB 이렇게 곱하기 BC 뭐 해가지고 인수분해도 배우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항이 3개짜리 배웁니다. 얘 그냥 2개 먼저 전개 다 싹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분배법칙 싹 하면 계산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얘도 이제 나중에 방정식을 배울 때 그 3차 방정식 있죠. 3차 배울 때 그 형태랑 부호만 이제 달라지겠죠. 곱하면 그거랑 흡사합니다. 근각에서 관계의 합, 2개씩의 곱의 합, 3개의 곱, 이런 거를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2개씩 곱한 거의 2배. 요거는 그 학교 그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냐? 이 저 ABC를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서리 전체 길이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각각 몇 개씩 있냐면 A가 1개, 2개, 3개, 4개, 각각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 부분에 해당이 되는 값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보라 했을 때 각각 AB, BC, CA 각각 면이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습니다. 건널비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여기 모서리 길이가 주어져 있고 건널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곱셈 공식에서는 이 부분 모서리 길이 식에 넣고요. 건널비 식에 넣습니다. 그럼 남은 거를 구할 수 있는 식은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겠죠. 그러면 그게 문제에서는 이제 대각선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모서리 길이 합이랑 대각선 길이가 주어지고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나오든가, 마지막으로 뭐뭐한 있죠. 건널비랑 대각선 길이 주어지고 모서리 합을 구하든가, 이렇게 3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주 바꾸면서 출제를 하게 돼요. 여기서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3차. 3차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 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요거를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각각 쓸 때는 저 세제곱 일단 요 식부터 갖고 오겠습니다. 요 식을 갖고 오면 A 세제곱, B 세제곱을 먼저 쓰시고 3AB로 묶고 A 더하기 B로 외우고 있는 게 나중에 곱셈 공식 변형 풀 때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차일 때도 3AB로 묶어서 A 빼기 B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조금 더 곱셈 공식 변형할 때 수월하고요. 이제 요것도 이제 확실히 외워야 되는데 3차의 그 합차 공식과 비슷한 거죠. 세제곱끼리만 남습니다. 이걸 직접 전개를 다 해보면 흔들이 나머지가 지워지면서 세제곱의 합과 요 세제곱의 차, 각각 세제곱 한 거의 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은 이 부분에서만 주로 출제가 됩니다. 당시 연산을 배울 때.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한번 못 외우긴 했는데, 요거 2개는 상당히 안 외워지는 형태죠. 특히 10번은 거의 문제에서도 안 나오고요. 요거는 요 부분 때문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거는 0이라고 돼 있을 때 뭐 ABC가 이루는 삼각형
은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보고 일단 이게 0이랬으니까 얘를 유추를 해야 됩니다. 얘를 유추하고 뭐 세변의 길이가 ABC라고 하면 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얘도 이제 곱셈 공식식처럼 외우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짝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다 2배씩 곱합니다. 모든 식에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식. 얘도 문제에서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2를 뜬금없이 곱했으니까 앞에 나눠주면 식은 등호는 변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쓰고 약간 큼지막하게 a제곱 한 개를 요 마이너스 2ab와 같이 쓸 거고요. b제곱 한 개도 이 부분에 쓸 겁니다. 한 개씩만 얘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b제곱도 남은 거 하나 가져갔고요. 이제 빼기 2bc. 그 다음에 c제곱이 또 2개가 있죠. c제곱이 2개 있으니까 한 개 갖고 오겠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c제곱 빼기 2ca 더하기 a제곱. 요 형태는 AC로 써도 상관없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보통 그냥 수학적으로 ABC를 AB, BC, CA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기 때문에 편의상 C를 앞에다가 쓴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지? 잘못 썼네요. C 빼기 A의 제곱. 그럼 얘가 지금 아까 문제에서 제가 0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제곱이 다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제곱 안에 있는 게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는 B여야 되고요. B는 C여야 되고 C는 A이기 때문에 A는 B는 C. 그러므로 정삼각형이다. 이런 문제도 아주 출제가 됩니다. 곱셈 공식은 뭐 문제를 풀면서 외우시던가 처음에는 참고를 하시다가 아무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수분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2차식 이제 변형식들이죠. 요거 변형식들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 요거 2AB 원래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이리로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A 더하기 B가 주어질 거고요. 뭐 합의 값이 몇이다. 곱의 값이 몇인데 제곱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겠고요. 뭐 여기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합이랑 차가 주어졌다 하면은 A 빼기 B의 제곱. 그럼 여기 안에는 마이너스 2AB가 있고 여기 안에는 플러스 2AB가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4AB를 하면 곱셈식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그 곱셈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이런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AB를 빼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곱셈 공식 변형을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도 이 문제는 딱 아까 직육면체 냈을 때 좋은 문제죠. 대각선 길이 뭐 주어졌고, 그 다음에 모서리 길이 합, 건널비 이거 주어졌을 때 곱셈 공식 변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아까 제가 요거 따로 묶어놓는 게 좋은 게 넘기기만 하면 되죠. 얘도 아까 빼기로 묶어놓은 게 좋은 게 요거를 넘기기만 하면은 곱셈 공식 변형의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곱셈 공식 변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단계가 가요. 항상 자연수 배웠죠.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정수 배우죠. 뭐 이런 거 숫자들 다 배울 때 뭐를 하냐?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크기 비교도 해요. 그리고 뭐 있죠? 뭐 유리수도 했을 때 그렇게 했고요. 무리식 배웠을 때도 다 크기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처음 배울 때는 사칙연산 배우고 크기 비교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럼 다항식을 여기서도 이제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다항식에서도 처음에 더셈 뺄셈을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을 다루죠. 근데 이제 나눗셈 전까지는 중3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곱셈을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여기서 3차까지. 아니면 항이 뭐 3개 있는 거, 아니면 항이 3개 있는 거, 이렇게 인수들이 3개 모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살짝 배웠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나눗셈 넘어가는 게 원래 정상인데 중 때는 이거 살짝 배우게 됐죠. 그래서 다항식을 이제 직접 나눌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고 약간 이 뒷부분은 이제 진도랑은 좀 지금은 상관없는데 그냥 좀 나열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요 나눗셈을 배운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가 다항식에도 나머지가 남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 8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은 다항식이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또 쭉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게 나머지가 없을 때가 뭐냐. 그게 이제 인수 정리고 그게 결국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다루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항식은 크기 비교 안 하냐. 얘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항식도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우리가 배워왔던 수학의 형태, 뭐 사칙연산 배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앞부분을 나간다는 거를 알아두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소수도 나중에 배울 때 덧셈 뺄셈 곱셈 나왔어요. 이런 걸 항상 먼저 배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수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앞으로 했던 거 이제 거꾸로 하기, 역산
전개를 했다가 인수분해를 하죠.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다 보면 아, 이 과정을 이때도 했었는데 하면서 넘어가시고 이해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곱셈, 당식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일단 곱셈을 다루면서 곱셈 공식들과 또 외워야 할 것들을 설명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아니면 이렇게 식 변형하는 거, 곱셈 공식 변형 이런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항식 연산 중에 일단은 나눗셈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항등식 나머지 정리까지 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나눗셈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숫자를 나눴을 때 뭐 요거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눴다 하면은 3, 4, 12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면은 요 부분을 나머지라 그랬고요. 얘를 나머지, 그 다음에 얘를 몫이라 그랬습니다. 몫. 그거랑 똑같아요. 다항식으로 똑같이 나눌 건데, 일단은 여기 안에 나누는 수를 A라고 할 거고요. 얘를 이제 나누는 걸 B로 나눈다. 얘를 뭐 제수, 피제수 이렇게 옛날 말로는 썼는데 그냥 A를 B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쓰고, 이제 뭐 쭉 여기 계산을 뭐 BQ를 넣어서 계산을 뭐 하겠지만, 그러면 빼게 되면은 나머지가 이제 R로 쓴다는 겁니다. Q랑 R을 보통 식으로 씁니다. 몫이랑 나머지를 그런 식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을 예전에 이걸 뭐 증명하시오 했을 때는 13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썼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는 BQ 쓰고요. 나머지를 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문제로 쓴 거는 얘네들이 다항식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언제 나머지냐? 얘는 언제 나머지였죠? 3이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나머지가 3보다 작을 때 이제 나머지라고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잘못 나눠서 10이 됐으면 아직 덜 나눈 거죠. 3이 아닌데 3, 3, 9니까 4가 나오니까 아직 크기 때문에 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풀면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냐? 약간 아래 다항식이니까 얘도 차수가 있겠죠. 차수가 있는데 지금 얘보다 B의 차수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수가 더 작아졌을 때 이제 나누기를 끝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얘를 하나만 들고, 왜냐면 나눗셈은 거의 처음 배운 내용이니까 요거를 얘를 하나 들고요. 2x 세제곱 빼기 4x 제곱 플러스 3x 빼기 5라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요거 위에 그냥 얘 든 거는 지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누는 것도 2차도 또 나중에 1차는 많이 배울 거니까 일단 2차로 나눠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을 최대한 지우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나머지가 최대한 작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차수가 작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수를 보고 얘를 지우기 위해서는 2x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식에 2x를 곱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곱해줬고요. 자, 그럼 얘네들을 뺍니다. 금방 이제 이거 더해야 되나 빼나요? 또 가끔 헷갈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빼기 기호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쓰고 뒤에 있는 것도 써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x 제곱이 나왔죠. 그래서 빼기 8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빼기 8x 제곱 빼기 16x 더하기 8. 자, 그래서 얘네들도 빼게 되면 둘이 빼지게 되겠고 21x 빼기 13. 네, 그렇게 해서 21x 빼기 13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차수보다 여기가 작죠. 그래서 막 이거 x분의 20을 해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다항식이기 때문에 차수는 아무리 작아봤자 1차 아니면 상수항 이렇게까지 끝나고, 지금 나머지 저게 b 같아서 제가 요것만 살짝 지우고 이게 13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13. 자, 그러면 얘를 뭐 검산식을 한번 나타내보면 2x 세제곱 2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4x 제곱 더하기 3x 빼기 5, 요거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에 몫을 같이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1x 빼기 1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요게 이제 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이렇게 하면 일단 다항식의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어서 항등식을 설명한 후에 요걸 이제 다시 써먹는데, 이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리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까지 지금 오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항등식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식이라는 거는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항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식 안에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정식은 꾸준히 배웠지만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은 뭐 3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1이면 참이죠. 근데 x가 2면은 거짓입니다. 뭐 다른 숫자도 거짓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이게 방정식이고요. 항등식은 어떤 문자, 그냥 특정한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어떤 값을 그 문자에 다 대입을 해도 항상 참이 되는 식. 그러니까 항상 할 때 항자, 뭐 같을 등자, 그래서 항상 같은 식. 그게 이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등식의 예로는 이건 뭐 전개한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게 항등식입니다. 그럼 이거 분배법칙하면 이게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미지수로 돼 있으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에다가 뭐 1을 넣으면 왼쪽 식은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고요. 오른쪽 식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4 해서 얘도 6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죠? 뭐 x에다가 0을 넣을게요. x에다 0 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4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쪽에도 0 되니까 0 더하기 4에서 4 나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뭘 넣어도 항상 참이 될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에서 이제 좀 차수가 더 많아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뭐 c라고 나왔고 이게 0이면 이게 항등식이다. x의 값에 뭐 관계없이 뭐 그런 말이 나오면 a랑 b랑 c는 다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같이 항상 설명을 하죠.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럼 이제 얘는 a는 a-랑 같아야 되고요, b는 b-랑 같아야 되고요, c는 c-랑 같아야 됩니다. 요 식도 결국 위의 식이랑 똑같아요. 이거 왼쪽으로 다 이항시키면 a 빼기 a-, b 빼기 b-, c 빼기 c-가 0이 돼야 되니까 그걸 다시 풀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항등식은 이렇게 항상 같아야 됩니다. x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뭐 x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항등식을 이제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 요거를 미정계수법 중에 개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개수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개수를 비교해서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개수비교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둘이 섞어 써도 되고요. 그냥 개수비교법을 할 때는 좀 편한 게 전개가 돼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bx 플러스 c인데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그럼 a는 3이고요 b는 4고요 c는 7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묶여 있어요. bx 빼기 x 빼기 3 c x 빼기 3 뭐 x 이건데 뭐 2x 제곱 플러스 3x 빼기 6, 그냥 지금 막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수치 대입법이라 그래서 x에다 뭐 1을 넣어보고요, x에다가 이거 빼기 1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x에다가 1을 넣습니다. 그럼 1을 넣게 되면 이 식과 이 식이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식을 이용해서 1 넣으면 b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빼기 2, 요 식이 남고요. 이쪽에는 1 대입하면 2 더하기 3 빼기 6, 그래서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 해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수치대입법입니다. 그럼 1은 왜 갑자기 넣었나요?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1 안 넣어도 되고 2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보통은 요걸 3개를 넣거든요. 인수가 0이 되게 하면 계산이 편해지니까 오른쪽만 계산 잘하면 되죠. 이쪽은 식이 두 개는 없어져요. 이렇게 넣으면. 그런 거 하라고 수치대입법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저는 1, 2, 3 안 넣고 뭐 0이나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나요? 다 넣어도 돼요. 모든 거 넣어도 돼요. 뭐 100을 넣든 3분의 1을 넣든. 근데 식만 지저분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쓰면 보통은 이제 고1 때는 개수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을 이제 이게 편하구나 하면서 이제 수치대입법을 보통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고 뭐 미분 이런 거 배울 때는 나중에는 개수비교법을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수치대입법도 잘 정리를 해두면 생각보다 더 빨리 풀리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익혀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등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이유가, 아까 제가 식 쓴 게 있죠. 나눗셈 할 때 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항등식이에요. 요거 두 개가 같겠죠. 이거 검산하는 식이니까 제가 이거 검산하는 식 예로 들면서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 똑같이 13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전개하고 나머지 같이 더해주면 왼쪽 식이랑 똑같아지니까 x의 무슨 값을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나눗셈을 항상 배우고 항등식을 다시 다루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왜 또 나오지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정리하려고 이 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그리고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다 배우는 이유가 거의 나머지 정리에서는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또 문제를 만들 때 제가 fx를 x 빼기 2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몫을 Q라고 쓰는데 다항식이기 때문에 X를 붙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계산해서 R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fx는 x 빼기 2의 qx가 되겠고요. 더하기 r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뭐를 구하라고 나오냐? 나머지를 구하라고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인 r을 구해야 되는데 뭐를 넣으면 되냐면 수치대입법으로,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식이 똑같은 항등식이죠. 그래서 뭐를 넣어도 되지만 몫이 뭔지 모르죠. 몫은 구해봐야 알죠, fx를. 근데 안 구하고도 나머지를 어떻게 풀 수 있냐? x가 x에 2를 대입하면 왼쪽 식은 f2가 되겠고요, 오른쪽 식은 얘가 0 곱하기 qx가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r만 남죠. 자, 그래서 나머지 식은 결국엔 r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개념서에 정리를 하죠. x에 관한 당식 대한 다항식 fx가 주어졌고요, 거기에서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다. 갑자기 뜬금없이 요것만 딱 써있을 거예요. 이것도 나머지 정리식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몫은 지금 모르니까 qx, 여기 qx, 여기 qx 다 다른 q예요. 나머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알파를, x를 대입하면, x에 알파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x에 대한 다항식 중에서 fx가 또 이제 있고, 다항식을 f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차수 앞에 미정계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나눈 나머지. 그럼 얘도 나머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0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fx는 얘로 나눴기 때문에 이걸 쓰고요, 몫을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r이라고 씁니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어줘야 0 곱하기 qx가 되면서 q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다 보면 나머지를 뭐 이제 1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어떤 fx를 나눴는데 2차식으로 나눴어요. 뭐 2차식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그럼 몫을 qx라고 쓰고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얘가 0이 돼서 상수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가 0이 돼서. 그래서 요걸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아니면 요 나머지가 주어지고 개수를 구하라고 하던가. 보통은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오고요. 그러면은 얘는 2차식이니까 미지수래 x가 0이, 이게 0이 되는 값을 두 개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인데 아무튼 이런 거 대입해서 그럼 이런 게 값이 뭐 주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를 구하는 문제들, 그런 거를 풀면은 이제 나머지 정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2차 이런 나머지는 조금 어려운데 그것도 여기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 풀 때 이제 요런 부분을 좀 다르게 하죠. 완전 제곱식을 나눴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걸 이렇게 두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나중에 미분하면서도 또 배웁니다. 나머지 정리. 뭐 그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인수분해랑 조립제법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인수정리 부분을 정리하고 요거 한 다음에 조립제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까지는 나머지 정리,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문제를 풀면서 혹시 안 되시면 뭐 질문을 하시면 좋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나머지 정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수정리 이제 뭐냐면 보통은 인수를 정리한다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묶이고 뒤에 숫자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인수정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수만 있는 거, 소인수분해 같은 거, 소인수분해 숫자니까 소인수분해 말고 이렇게 이제 가로로, 다항식이 가로로 묶여 있는 거, 이런 걸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머지가 0이거나 이런 말이 있으면 그게 이제 인수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 정리를 했다. fx, 이것도 다항식이에요. 이거 x에 관한 다항식 식이 fx 때 만약에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면 그 나머지 정리 앞에 의해서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0으로 된 게 이제 인수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인수 정리를 연습하고 요 다음 단원이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뭐 옛날에 중3 때 인수분해 할 때는 뭐 요 정도 빼기로 요 정도 인수분해를 가볍게 했는데 이제는 더 어려운 인수분해가 나오죠. 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뭐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조립제법도 쓰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조립제법이 일단 뭔지, 조립제법은
뭐냐면 1차로 나눈 게 조립제법입니다. 그럼 제가 일단은 아무거나 여기를 빼기로 하나 쓰고 여기를 빼기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제가 x 빼기 2로 나눴다고 합시다. x 빼기 2. 그러면 얘는 그냥 나누기예요. 나누기 먼저 보여드리고 1차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단 다르게 나누는 게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x 플러스 7. 자, 그러면 얘는 1, x 빼기 2. 그러면 둘이 빼면 9. 자, 이제 요거를 조립제법으로 어떻게 바꾸냐? 몫에서는 그 개수들만 써줍니다.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 그리고 얘는 이제 반대로 밑으로 써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2를 쓰는데 이건 뭐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식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일단 2가 내려오죠. 2가 내려옵니다. 2를 내려야 돼요. 2를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얘랑 서로 곱한 거를 여기다가 씁니다. 곱한 거를 씁니다. 그럼 4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내립니다. 그대로 내려요. 더해서 내립니다. 요거는 더한다고 생각하는데 맨 앞에는 0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얘네들 더하면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색으로 이렇게 얘랑 또 곱해요. 곱해서 이걸 여기다가 써줍니다. 그럼 2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9가 되겠습니다. 9. 자, 그러면 나머지가 똑같죠. 나머지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몫으로 바꿔서 쓰면 차수 상수항 1차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확실히 편해요. 조립제법으로. 근데 이제 조립제법을 열심히 푸시다가 요게 조금 헷갈린다 그래야 되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를 약간 문제를 참고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8x 빼기 6 요게 있어요. 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만약에 제가 2x 빼기 1로 나누고 싶습니다. 2x 빼기 1로. 그럼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x가 아니죠. x제곱인데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자, 그럼 두 식을 뺍니다. 그럼 4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8x 빼기 6은 이따가 쓸게요. 그 다음에 2x 그러면 4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 그럼 둘을 빼게 되면 10x 빼기 6 그 다음에 5 5는 10x 빼기 5 자, 그럼 둘을 빼면 빼기 1 자, 그래서 나머지가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 몫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빼기 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만약에 조립제법으로 제가 쓰고 싶었어요. 조립제법으로 쓰면 뭐냐면 그리고 이거를 그럼 계산한 그 검산식은 3x 나머지 정리식이죠. 나머지 정리식은 요거고 그 다음에 2x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보통 나눌 때는 제가 2분의 1로 나누게 되죠. 2분의 1로.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걸 쓰랬으니까 그 다음에 개수들만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대로 내리겠죠. 그대로 내리고요. 그다음 얘랑 곱합니다. 곱하면 1 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내리고요. 그럼 다시 2분의 1이랑 4랑 곱하니까 2 되고요. 그대로 내려서 더하면 10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서 구해서 그냥 그대로 몫을 써보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이 나옵니다. 좀 다르죠?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2분의 1로 나눴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문제인 거예요. 조립제법을 쓸 때는 여기 앞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1인 거나 마찬가지로 푸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왔으면 얘가 2x 빼기 1을 내가 한 건지 x 빼기 2분의 1을 한 건지 구별이 안 가죠. 2분의 1을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립제법에서는 이거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x 빼기 2분의 1을 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나눠서 이제 몫을 넣고 풀어야 되나요? 얘를 무조건 써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다행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식을 바꾸면 되겠죠. 지금 제가 요걸 나누는 형태라고 했으니까 x 빼기 2분의 1을 한번 써보면 2x 빼기 1이 되려면 2가 곱해져서 딴 데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식이 되어있죠. 그래서 얘는 x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를 하나씩 곱해주면
4x 플러스 10 빼기 1.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제가 조립제법을 쓴 식은 얘랑 똑같습니다. 얘가 몫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된댔으니까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 식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1로 다시 거꾸로 넘어갔을 땐 얘는 2를 곱한 셈이니까 이 식을 만약에 구했으면 얘를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왔다 했는데 그 나누는 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 1차 식의 개수가 1이 아니면 그 식만큼 나눠주시면 몫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조립제법을 쓸 때는 이거 되게 편하네 하면서 쓰실 거예요. 나중에 방정식 할 때도 이 조립제법을 계속 쓸 거고요.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요것도 다 조립제법을 쓰게 되니까 조립제법은 계속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반에 많이 틀리는 유형인데 3x 플러스 4를 뭐 x 빼기 2로 나눠라 했을 때는 2 쓰고요. 3을 바로 쓰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를 2차는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써주고 2 쓰고 이제 쭉 계산해서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일단 인수정리랑 조립제법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곱셈 공식처럼 그거 거꾸로 하는 거 인수분해를 좀 다룰 텐데 인수분해는 그냥 공식만 쭉 다시 한번 써보고 살짝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런 것도 솔직히 이거는 개념 설명보다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아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를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까지는 이제 인수정리, 뭐 나머지 정리, 조립제법 이런 거 했었고 이제 인수정리할 때 나누어 떨어지는 그 형태를 배우고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일단 곱셈 공식에서 앞에서 했던 전개를 이제 거꾸로 하는 거를 이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인수분해를 다시 풀면은 그건 전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예로 보면 2x 플러스 1이 있죠. 요거를 전개 하면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전개한 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수학은 이렇게 이쪽 먼저 쭉 했다가 역산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다른 것도 있으면 미분을 하면 적분을 하죠. 네, 뭐 더했으면 빼기도 하고요. 곱했으면 나누고 네,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쭉 있습니다. 배우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식들이 자주 나올 거예요. 열심히 앞으로 한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하는 거 배우고 네, 그래서 뭐 인수분해 식들을 한번 보면 요거 식을 일부러 항을 3개를 썼는데 얘는 그냥 분배 법칙 한 거죠. 인수들이 똑같은 게 보이면은 걔네들을 묶으면 되겠고요. 요거까지도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요거 완전제곱식 2ab, b가 빠졌네요. 2ab인데 요거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 완전제곱식이고요. 얘도 빼기가 있으면 요거 빼기. 그 다음 얘는 합차공식 거꾸로죠. 합이랑 차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 더하기 q가 있으면 여기는 정리해서 x 더하기 p, x 더하기 q. 요거를 이제 중학교 때 요거는 합곱으로만 배웠긴 한데 xx 써서 뭐 이런 식으로 곱해서 계산했죠. 요 밑에 게 그런 식으로 되죠. ab x제곱 요거 앞에 거랑 그 다음에 이제 aq q랑 a랑 곱하는 거랑 p랑 b랑 곱하는 거랑 뒤에 쓰죠. 그래서 더하고 맨 뒤는 상수함끼리만 곱한 pq. 그 다음에 이제 얘부터는 3차 배우면서 합차 공식입니다. 3차 합차 공식.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가 빼기고요. 네, 여기 빼기 여기 더하기.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 b제곱 요거랑 더하기 a 세제곱 b 세제곱 요거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요거고요. 얘는 빼기 여기 빼기 여긴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b를 한번 1차니까 빼기를 그대로 붙이고 제곱이니까 플러스고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도 제곱 합이고 뒤에는 2ab, 2bc, 2ca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요식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식은 그냥 간단히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얘는 유도를 할 수 있어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요식을 그 완전제곱식 이거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할 때 그 완전제곱식 한 개랑 제곱식 빼준 거랑 합차공식을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는 ab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 형태는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차공식 써주면 되거든요. 대문자 a에 해당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b에 해당하는 게 소문자 ab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a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빼기 a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세제곱, 요거 일단 그 3차의 곱셈 공식 변형 있죠. 그거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빼기 3ab, 그 다음에 a 더하기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얘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요거는 요거 정리한 거를 마무리를 안 했네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요거를 가운데로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식도 한번 유도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10번도 요거 일단은 합차공, 아니 그 3차 곱셈 공식 변형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식을 뒤에다가 쓰겠습니다. c세제곱 빼기 3abc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볼 텐데, 자, 그 다음에 요거 중괄호는 이제 조금 풀어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쓰고요. 요 이제 뒤에 얘와 얘를 뒤에 묶습니다. 3ab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자, 일단 얘네는 뒤에는 묶었고요. 자, 요거를 갖고 또 3차 합차 공식을 또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c의 전체 세제곱, 요거 3차 합차 공식 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그 3, a 자리에 a 플러스 b 들어가겠고요. b 자리에 지금 c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자리에 a 더하기 b, 거기에다가 더하기 c 들어가겠죠. 이거 괄호 괜히 헷갈리게 지금 썼네요. 뒤에는 일단 그대로 3ab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그대로 쓰고요. 요거 3차 합차 공식을 다시 한번 또 쓴 겁니다. 유도 과정. 이게 지금 이 식이에요. 뒤에는 그대로 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걸 이제 중괄호 이런 거 좀 조금 빼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여기에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죠. 그 다음에 3도 똑같이 있네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겠습니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3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3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묶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요 ac랑 bc가 남겠고요. 그다음 더하기 ab가 남겠네요. 이렇게 식이 남겠네요. 그쵸? 나머지 묶은 거 빼고 저거 안에 정리를 해서 썼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조금씩 이제 보일랑 말랑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식을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똑같이 있네요. c로 한 번 묶어주고요. 그럼 그 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있겠고요. 얘는 지금 3ab부터 쓰겠습니다. ab 빼기 3bc 빼기 3ca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곱 합 두 개짜리 있죠. 요거 요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걸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요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2ab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ab 되고요. 2bc 계산하면 bc 되고요. 2ca 계산하면 ca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그 인수분해 식을 한번 유도해 봤어요. 요거 9번 10번 9번 10번 이제 잘 안 쓰지만 거의 외워서 쓰죠. 요거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혹시 까먹으면 위의 과정으로 이걸 인수분해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보기차식 문제 하나만 풀고 그냥 설명만 조금 드리고 인수분해는 마무리할게요. 네, 이런 식이 나오면 얘는 치환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처럼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생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다면 x제곱 이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빼기로 생각을 해봤다 하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합차공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요 형태가 적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로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x제곱. 자, 그래서 얘는 합차공식을 쓰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1 빼기 x. 네, 이렇게 써주시면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인수분해 형태, 기본적인 인수분해 형태를 먼저 배우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인수분해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올 거고요. 뭐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런 게 들어 있으면 얘를 치환하고 뭐 구하는 인수 이거 3 같은 거 하면 안 되겠고 뭐가 있을까? 5, 20, 10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해서 치환해서 푸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안 돼서 완전 제곱식, 그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합차 공식 만드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있을 게 뭐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 x 세제곱 2x 제곱 빼기 5x 빼기 6 뭐 이런 식은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넣고 요거는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가 0 되게끔. 이거를 이제 찾는 방법은 요것도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딱히 막 엄청 이용하진 않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를 이게 원래 여기에 최고차항 인수분해 하는 여기에 이제 인수를 찾을 때 개수의 약수를 밑에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 있죠? 상수항의 약수를 위에다가 씁니다. 항의 약수. 그래서 이 값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다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 제가 낸 문제에서 가능한 거는 밑에는 1밖에 없고요. 얘는 1, 2, 3, 6이 있겠네요. 그래서 총 되는 인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요거 맨날 이렇게 써서 찾느니 1 한번 넣어보시고요. 1은 그나마 쉬운 게 여기에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쓰고 이거 그냥 그대로 더해봤을 때 0이 되면은 1이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그냥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을 해봤을 때 되는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자신감 있게 써주시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찾으면 되고 여기서 또 조립제법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몫을 찾았으니까 얘를 이제 2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조립제법으로 푸는 게 있고 뭐 인수분해 응용 문제도 있죠. 인수분해 응용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문자로 바꿔서 인수분해 하면서 뭐 약분되는 거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순환꼴의 인수분해 그럼 얘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써 있어요. 뭐 얘로는 a제곱 b 빼기 c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c 빼기 a 그 다음에 c제곱 a 빼기 b 얘도 먼저 일단 전개를 해놓고 하나씩 찾는 게 좋은데 제가 이거를 풀어보면 이 중에 한 개는 웬만하면 냅두시고요. 요거 하나 뭐 냅뒀다 나는 b 빼기 c를 어떻게든 찾아보겠다 냅두고 요 뒤에 것만 전개를 해서 b 빼기 c로 어떻게든 뽑아보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네, 보통 풀이 보면 뭐 다 전개하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부 냅두는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이걸 다 전개한 다음 찾는 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는 얘를 목표로 b 빼기 c를 목표로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자. 인수를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뒤에 것만 전개해서 b 빼기 c를 찾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나는 c 빼기 a를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요. a 빼기 b를 난 정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정해서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의 인수분해. 그렇게 하면 이제 인수분해가 대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인수분해를 좀 익숙하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면 일단 대단원으로는 1단원이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소수, 그 다음 2차 방정식, 여러가지 방정식, 여러가지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원, 2단원에는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복소수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복소수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수분해 그냥 공식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서 뭐 9번, 10번 공식들은 유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